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요, 이렇게 임대차 안에 전대차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전대차는 임대차와 임대차보다 존속기간이나 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임대차가 소멸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전대차도 소멸하죠. 그런데 전대차가 소멸했다고 해서 임대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동이 있는 것보다는 동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동이 있는 경우는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죠. 그러면 이 전대차는 을하고 병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가 돼요. 무조건 유효. 그러면 전대차라면요, 임대인이 병의 전차인에게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한 경우는 이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임대인과 전차인. 그래서 이 임대인과 전차는 동의가 있어도 임대차 계약은 없어요. 그런데요, 뭐는 없다? 권리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한테 소선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뭐는 있다? 의무는 있죠. 그래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있고요. 동의 있는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요, 병은 갑에게요, 임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어요. 끝나면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요, 임차하고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하잖아요. 그러면 전차인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갑에게 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해도 임차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임대차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전대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임대차와 전대차가 있으면 임대차가요, 합의로 해지하잖아요. 그래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을에요, 채무불이행이 있죠? 을이 만약에 채무불이행 연체가 되잖아요. 연체로 인해서 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병은 어떻게 된다? 가박을하고 임대차 연체가 돼가지고 해지가 되죠? 그러면요, 이 병의 것도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요, 이제 동의 없는 것 시험에 더 잘 나온다고 그랬죠? 동의 없는 것은요, 갑하고 을하고가 임대차죠.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가 뭐다? 전대차죠. 그러면요, 전대차는 동의가 없어도 무조건요, 유효가 되죠. 유효? 알겠죠? 유효? 그러면 이 전차인은 뭐가 된다?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불법 점유자가 되죠. 불법 점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임대청구권이라든가 부속물이라든가 지상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동의가 없죠?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동의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하는 경우요. 이것은 뭐다? 배신적 행위가 아닐 경우, 동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요.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동의가 없을 때는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면 갑은 병에게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대차가 아직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고, 그러면 갑은 손해가 없죠. 갑은 손해가 없으니까 갑은요,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동의 없는 것은 세 가지가 중요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를 할 수가 없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면 동의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대차는 동의가 없어도 유효이다. 전차인 간에는 이렇게요. 여기까지를 동의 있는, 동의 없는,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잘 봐야 되고요. 이제 환매를 한번 보죠. 환매는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거죠. 몇 년 후에 다시 사오는 거죠? 2년 오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환매는 2억 원에 5억짜리를 2억 원에 매매했다가요, 을 앞으로 등기해주고 을한테 물건을 인도하면은 이 을은요, 이 월세 있죠? 차임이죠? 차임, 과실을요, 뭐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가 먹고요, 그 다음에 갑한테요, 2억 원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부동산을 몇 년 안에? 5년 기간, 동산은 3년인데 5년 3년보다 더 길게 하면 5년 3년 후 단축이 되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뭐 할지 못한다? 연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요, 갑이 을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을한테, 갑이 을한테 팔면서 이건 항상 뭐냐? 여기는요, 동시에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동시에 이 말이 중요한데요. 알겠죠? 동시에 환매권 등기, 환매 특약을 해야 돼.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 등기하고 난 다음에 환매 특약을 하면 그건 아니에요.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알겠죠?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고요. 등기할 때는 환매 대금을 등기해야 돼요.
환매 대금은 뭐다? 매매 대금 플러스 뭐다? 매매 비용을 포함한 것을 환매 대금이다. 그 다음에요, 환매 등기가 되어 있어도 어른요, 병이나 정한테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이요,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현재의 양수인에게 환매권을 행사한다. 이때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환매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 건물의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있다 없다? 없고 2억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만 주면 된다. 비용만 주면 된다. 그리고 다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환매다. 이렇게. 환매에서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부기 등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동시에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5년 3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이자와 가시름한 것이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환을 보면요,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재산권이기 때문에요, 물권이나 채권이나 유가 증권 등을 재산권이라고 하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꾸는 것을 교환이라고 하고요, 돈으로만 하는 것을 매매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금전은 100% 돈으로 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토지하고 건물을 맞바꾸는 건 교환이죠. 그런데 1억짜리 건물하고요, 8천짜리 토지를 맞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부족한 것만큼 2천만 원을 더 채우는 것을 뭐란다? 보충금이라고 하죠. 이런 보충금이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뭐다? 교환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매매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잖아요. 교환계약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매매에 인정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교환에도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매매에 보면은 계약금, 매매비용, 담보책임, 예적권, 동시함유권,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매매에도 교환에도 그대로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교환의 경우는 사례형 문제로 최근에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는요, 이제 매매하고 또는 임대차 이렇게 바꿔서 가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둘 다 양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요, 단일 문제로 나오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요, 이제 민법에 관한 기초 강의 내용이에요. 우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